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도 넘지 않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관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네, 검찰 수사를 도를 넘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 사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바다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서 숨졌던 사건이었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얼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건영 의원 통해 가지고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북한 자진 월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는 내가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즉 내가 책임자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바뀐 게 없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이 관계 기관들의 결론이 달라졌다. 그리고 월북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특히 검찰 혹은 여권을 비판을 했는데요.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분별 없는 처사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나섰느냐 이 큰 그림을 한번 봐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검찰에 어제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즉 서 전 실장을 기소하고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건드리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이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날이거든요. 그렇죠. 쭉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선 날이었는데 그 하루를 앞두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서 내가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책임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등판해서 내가 책임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네요. 네. 김준일 대표. 네. 예. 뭐 왜 그런 걸까요, 문 전 일단 대통령? 뭐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 있어요. 실질심사가 예,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둬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법원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구속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정보 분야의 헌신한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서욱 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노영민 이름도 이제 비서실장 이름도 빼기는 했거든요. 이 서욱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실장. 서훈 죄송합니다. 아, 맨날 헷갈려요. 두 분이 저도. 좀 헷갈리죠. 예, 서훈 예, 안보실장의 이제 그 영장에는 뺐는데 이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수사망으로 좁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수사가 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는 입장이 너무 갈려요. 입장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변한 게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아니다 사실관계도 변한 게 있다. 예를 들면은 뭐 구명조끼에 뭐 한자 입은 것도 또 새로 발견됐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입장 차이도 있고, 이게 어쨌든 이게 월북몰이로 작심하고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이런 정보들을 뭐 군에서 삭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 아니냐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지금 뭐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날 등판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두루두루 요 행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네, 여야 쪽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일종의 정치권의 수싸움, 뭐 장군 멍군 이런 그림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 쭉 하는 얘기들,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지금 수사의 대원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변 인물들만 구속, 이재명 대표는 본인 구속. 이게 대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는 거는 역풍이 분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직접 공격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입장인 건데 네. 실제로 검찰의 그런 결론도 이런 것과 좀 맞닿아 있는 면도 있고요. 아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결정한 거다. 우리 직원들 말고 나랑 싸우자. 이렇게 나선 거니까 그렇게 되네요. 일종의 수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최종 책임자인데
왜 이 아래까지만 건드리느냐? 이거 전략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공격하고 그런 있는 거 식의 아니냐? 그림이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여권에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수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이 공식 입장문에 대한 해설 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았나? 한 23일 남았죠. 특사회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MB와 김경수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특별사면이 나오면은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두 명의 인물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8.15 이 광복절 특사 때도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거론이 되는 거고요. 다만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신년 맞아서 보통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단 거론이 된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실무진들이 일단 특별사면 검토를 시작했다라 그래요. 근데 다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성탄절에 할지 말지 또 연말에 할지 말지 이 시기도 대상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실무진들은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특사란 건 대통령 맘이니까 네. 대통령 특사니까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준비는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상의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다만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적인 카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정치권에선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다수가 과거 친이계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왜 MB가 특사에서 빠졌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또 서운함을 표현하는 그 진영 분들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차방정식이에요. 최근에 가석방 심사 법무부에서 했는데 원유철, 최흥집 뭐 이런 범 여권 인사들은 다 가석방 풀려났는데 김경수 지사 이제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이런 것까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런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불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MB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싶어해요. 그런 아하. 의사를 이미 여러 번 비쳤잖아요. 직접적으로. 대선 때도 비치고. 고령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범화합 이런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여야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했을 때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지금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면해버리면은 네.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사면 복권이 예, 돼버리면 복권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총선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총선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어쨌든 PK 지역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권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 김경수 지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이 분열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친문계가 다시 김경수라는 구심점을 잡아서 뭐랄까요 세력을 좀 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경수 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의원 전해철 의원 등이 김경수 지사 면회 갔다 왔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선택을 할지 근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을 가능성 이거 뭐 원래 특사란 게 그렇죠. 예, 특사 사면하면은 야 이거 민주당 분열시키려고 사면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빼면은 야 이거 또 한쪽만 해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마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 구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맞습니다. 정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다음 주자가 없는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 아하. 총선을 맞아야 아마 민주당이 가장 곤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 그 전에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은 예. 일종의 하나의 구심점이 미리 마련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른 주자들을 만들어주면은 당내에 좀 대비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여권에서는 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MB와 김경수 두 사람의 이제 특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건데 오늘 2부에 야당 레이더 시간이 있어요. 야당 레이더의 이 패널은 우상호 의원입니다. 예.
야당이 중진. 우상호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거기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박순봉 기자, 그 밖에 네. 정치권 소식도 좀 추려주세요. 네, 어제 국회 상황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열렸습니다. 예.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하고 반발하고 특히나 예산안 협상에 큰 타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우려해서 김진태 국회의장이 안 열었습니다. 합의해 와라. 끝까지 요구한 거죠. 맞습니다. 좀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입장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좀 부정적인데요. 다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은 예산안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끝까지 맞부딪히면은 서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맞부딪혀 봐야 뭐 준예산으로 가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민주당 수정안을 의결하더라도 그냥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조치밖에 못해요. 삭제 권한밖에 없다. 네, 늘리는 건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없기 때문에 예산안 때문에 좀 풀릴 가능성.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도 이걸 처리 안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이걸 해결 못했다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라고 해서 풀린다는 건 어떻게 풀린다는 의미예요? 예산안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어떤 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인데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서 뭐 이렇게 네. 가는 뭐가 어느 쪽이 양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수가 좀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해임 건의안 절대 못 받는다라는 입장이고 예. 민주당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 문제에 있어서 요거는 못 넘어간다 이런 입장이라서 어느 쪽으로 풀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강대강이라서 네. 그러니까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으면 그러네 이제 예산안 문제 때문에 풀릴 가능성 있겠네 싶다가도 그럼 어떻게 풀리는데 하면 답이 또렷이 안 나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강대강 대치 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찬을 했다. 둘이 만났다. 이 보도가 있었거든요. 관저에서 네. 예. 이게 좀 공식적으로는 이 두 라인에선 다 확인을 안 해줘요. 원내대표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우회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제 만난 건 맞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 의원도 자신이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준 내용이 있어서 맞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인상적인 내용은 최근에 그 소위 윤핵관 의원들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명이 이 공식 지도부 만나기 전에 먼저 만찬을 했었잖아요. 부부 만찬. 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좀 상반된 해석이 있었거든요. 예를 어떡해요? 들자면 뭐 친윤의 탑4를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4명을 딱 정해준 거다. 무슨 꽃보다 남자도 아니고 다 뽑니까? 예.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반대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하고 일자리는 구분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건 그냥 친목 모임일 뿐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다시 만난 거는 뒤쪽 얘기, 그러니까 술자리 일자리 좀 구분한다, 공식 라인을 좀 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보여서 일단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뉴스 짧게 가볼까요? 꺼지는 수출 엔진 초비상. 수출이 또 감소했어요. 10월부터 2달 연속 수출 감소세고요. 지난달 11월 수출 보면은 591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작년 11월이랑 비교하면은 14%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8달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적자가 길었던 기간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없었다라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정말 안 좋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이 예를 들면 반도체가 36.1% 줄었어요. 네. 뭐 일반 기계도 21.1% 그래서 뭐 중국이 안 되는 거 다른 그리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인데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 얘기냐면은 네.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25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고요. 8개월 연속으로 적자 예. 이렇게. 그리고 무역 수지가 지금 425억 달러인데 이제 5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한 번도 기록해 본 적이 없는 거고 14년 만에 이것도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예.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지금 창원, 그겁니다. 동원건설 산업도 부도됐는데 지금 그 지역 건설사들 지금 줄도산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